2026학년도 이제 벌써 18번째 18회차 시험 대비 리트 논술 쭉 이제 기초부터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7주간. 먼저 8페이지 한번 교재 볼까요, 먼저? 그래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잘 알겠지만은 내년 달력을 봤더니 아마 7월 28일 정도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까. 보통 7월 넷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치니까. 라고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교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부 형식적인 측면을 보면은 9페이지 네 번째 항목 한번 동글뱅이 치시고, 논술 답안지는 원고지를 줄 거예요, 수험생에게. 논술 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또 특징점이고, 그 밑에 줄 원고지 사용법에 따른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된다. 즉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원고지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정펜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등등등 해야 된다라는 것도 특징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논술 답안지는 수험생 1인당 한 권씩, 즉 600자 원고지 9매 원고지를 수험생에게 줘요. 이게 진행과 관련된 특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은 17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복스 아까 1시간 50분 110분 동안 두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복스 세 번째 문단 각각의 분량은 몇 자냐면은 문항당 900에서 1200자, 즉 20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2000자 내외는 쓰는 데만 해도, 무조건 팍팍 계속 쓰는 데만 해도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시험이에요. 즉 손목이 아픈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제 2000자 내외 시험이고, 그 다음에 리트 논술 문제 특징점을 본다면은 특징 1 요거 동글뱅이 한번 치시고, 즉 문제 구성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각각의 문항당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두 문항이니까 사례가 최소한 두 개 이상 제시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특징이 사례와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음이 아니라 그냥 제공돼요. 자료 또는 지문의 형태로. 그래서 사례를 제시해주고 사례와 관련된 지문 또는 자료를 활용해서 답변해야 되는 구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특징 다섯 번째로 가보면은 요것도 동글뱅이 하나 치시고, 기존의 문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트 논술은 보통 1회에서 10회차까지를 전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 형식을 소위 사례형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기존의 문항, 즉 10회차까지의 문항 문제에도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즉 제시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은 언어이해 지문에 약 언어이해 지문 2개 정도 분량이었어요. 겁나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문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수험생의 어떠한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을 중심적으로 이제 평가하고자 했던 의도였다는 거겠죠. 근데 2018학년도 요게 이제 11회차 시험이에요.
2018학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수험생의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보다, 독해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요거를 이제 소위 논증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험생의 논증력,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즉 논증력의 평가에 초점을 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논증력의 평가를 논증력이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의 분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문의 분량은 이제 사례 지문 합쳐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언어 이해 지문 하나 정도 돼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리트 논술도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평가 기준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험생의 주어진 정보, 사례나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논증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력보다는 논증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평가 비중이 이해력이 약 30%, 30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논증력이 약 70%, 70점 정도 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여튼 저튼 이 시험, 논술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해력과 논증력, 좀 더 스페시파이 하면은 논증력을 기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해력과 논증력을 길러야 되는데, 또는 이해력과 논증력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게 나의 의무겠죠. 그러면은 이해력과 논증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쭉 분석을 해 보았더니, 그게 이제 2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1페이지, 내가 책을 2년에 한 번씩 이제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께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지난주에 치러진 문제가 포함이 되진 않았는데, 거기 쭉 15개년 더하기 2를 하면은 거기 표 제일 밑에 하나 추가해 보세요. 16회차 시험 문항 1번, 유형상으로 볼 때는 요약형과 관점 선택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인격권과 예술의 자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항 2번의 경우 유형상으로는, 문제 유형으로는 비교 분석형과 논증 평가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팬데믹 규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7회차 지난주에 21일 날 치러진 시험의 경우 1번 문항에서는 대안제시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제는 비영리 법인 관련 입법정책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비영리 법인 관련 입법정책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문항 2번의 경우 유형상으로는 선택형이 출제가 되었어요.